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상민 의원이라고 있죠. 일찌감치 민주당을 탈당해서 뭐 이곳저곳을 점검해 본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그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표밭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단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 당초에 뭐 이낙연계고요.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 3명과 함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바로 이재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사죠? 이재명의 변호사죠.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성희롱 문제로 이제 뭐 컷오프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공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당에 잔류를 했던 사람이죠.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과 함께 탈당을 하려고 기자회견장을 자기 이름으로 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40분 전에 본인은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조홍천, 이원옥, 김종민 이 세 사람만 탈당을 했는데 엇갈린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자기가 하위 10% 통보를 받으니까 공천 자체가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뭐 탈당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 탈당을 했죠. 원칙과 상식 이원옥, 조홍천, 김종민 이런 사람인데, 결국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11일 만에 개혁신당도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이준석이 이렇게 이제 서로 갈라서면서 이원욱, 조홍천은 개혁신당에 남고, 김종민은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다 이 사람들 세 사람 다 각자 지역구에서 출마를 모색했었는데, 결국은 제3지대 빅텐트라는 것이면 지금까지 뭐 수도권의 경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대 정당의 틈새에서 중도층 일부를 흡수해가면서 당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제3지대가 반쪽이라면서 더군다나 그게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이낙연 신당보다는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서 살짝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갈라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이준석 때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혁신당, 특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도 좀 냉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세 사람들의 운명도 결국은 금배지가 보일락 말락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 상황으로 추락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윤영찬 의원이 이렇고, 그 다음에 조홍천, 이원옥, 김종민 의원이 또 이렇게 현재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제3지대 1호를 받던 박용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고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냥 기각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 이렇게 얘기했죠. 공관위 회의가 있기도 전에 문자 하나 보내서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당원당규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되고 나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공관위에서 이래저래라 마음대로 한다? 뭐 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취재 경험상. 그렇게 보면 결국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 하위 10%면 경선에서 30% 감점을 안고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힘들다. 자기가 그 지역구에서 당원들이나 뭐 또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기 전에는 30% 감점을 안고 자기가 이기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딸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했냐면, 이런 사람들과 궤를 같이 민주당 활동을 하다가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에서 5선을 했었죠. 줄곧 그 반 이재명 발언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감을 극도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뭐 이준석도 만나고 이낙연도 만나고 또 원칙과 상식 그 멤버들하고는 원래 멤버가 4명이었으니까 그 사람들과는 자 어떻게 행동 통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논의를 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작년 10월에 이런 활동을 할 때부터 이상민 의원은 나는 12월 초까지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 거취라는 게 결국 민주당 탈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무소속, 거기다가 국민의힘까지 모든 선택지를 다 열어놓고 본인이 이런저런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하고 만나보고 뭐 이랬었는데, 이때 이른바 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 이 그룹과 이상민 의원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동기, 그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저하고 이상민 의원은 같이 TV조선 신동방통에서 이제 패널로서 이제 논평을 하다가 사실 끝나고 나면은 가끔 차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을 이탈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를 펼 수 있는 곳을 선택, 그런 곳이 없다면 무소속으로라도 해서 배지를 달아서 22대 국회에 다시 들어와야 이재명 대표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원칙과 상식은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탈당보다는 이 당에서 이런저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바로잡자. 그리고 그게 불가능해질 때는 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그래서 12월 4일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1월 8일 지난달이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12월 4일 탈당부터 1월 8일 국민의힘 입당까지 이상민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결론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인데, 지금 2월 23일인 이 시점에 자 한번 이들의 위상, 앞으로 예상 경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자 윤영찬 의원 아마 혹시 이제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탈락하면서 본인이 공천 받을지 모른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원칙과 상식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 완벽하게 접어버렸던 이상민 의원은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큰 배지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유성을이라는 데가 충청도 출신이, 원래 충청도에 있으니까 충청도 출신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그 다음에 호남 출신이 한 3분의 1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이제 뭐 영남 지역이나 뭐 이런 기타 지역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상민 의원은 아마 충청권 지지에다가 이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호남 뭐 이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결국 뭐 충청권의 지지 뭐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남권의 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당선권에 근접해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윤영찬, 박용진 의원 뭐 제가 보기에는 30% 감점을 안고 공천에서 이길 가능성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뭐 지금 제3지대 빅텐트가 뭐 스몰 텐트가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어떤 틈새를 비집고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욱더 가물가물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은
결정적 요인 하나만 얘기하자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남은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 물론 최종적인 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보건대 결국 이상민 의원이 옳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상민 의원의 선견지명으로 다른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봤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할 게 없다. 본인으로서는. 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탈을 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나마 약간의 기대를 두었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남았다가 지금 상당한 정도의 곤경에 처하고 또 거기를 이탈했더라도 뒤늦게 이탈을 했더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사유 때문에 본인들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이런 어떤 선택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판단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